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며칠 전에 천안에서 호떡 먹더니 오늘은 떡볶이 드시더라고요.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심은 잡을 수 있을까요? 이상일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홍준표 캠프에서 나와가지고 홍준표 후보의 매력은 귀여움 이런 얘기 하던데 윤석열 후보의 매력은 뭡니까? 윤석열 후보 매력은 소위 한 방송에서 집사부 일체에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굉장히 소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탈함이요? 네네. 캠프에서도 이분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소탈하게 저희들 이야기 경청도 하고 또 본인 주장은 주장대로 하면서 네. 의견을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참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소탈함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고 윤석열을 알게 되면 그 매력에 좀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캠프에서 얘기하면 얘기를 잘 안 듣는다 막 그렇게 캠프에서 불만이 있다고. 다 듣습니다. 아, 들어요? 물론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네. 그 주장 고집이 또 합리성을 띠고 사리에 맞으면 저희들도 다 수용을 하고 그런데 또 저희들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윤 후보는 다 수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저는 그걸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63%를 넘었다고 하는데 네네.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저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4, 5일 전부터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 당원들의 장심은 결국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때도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도 재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일 상당히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네. 윤석열 후보 리스크가 좀 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고발 사주 의혹과는 윤석열 후보 관련이 없나요? 고발 사주 의혹은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고 캠프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 본인도 밝혔고 캠프도 입장을 냈지만 지난해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이분이 그 고발 사주할 어떤 이유도 없고 그런 정황도 없고 단 한 톨의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저는 벽에 부닥쳐 있다 생각합니다. 손준성 검사 조사를 받았고 김웅 의원도 조사를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와의 관련성은 전혀 확인된 게 없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능한 한 공수처가 있는 그대로 최대한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원하고 공수처가 제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 이름을 얘기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이 김웅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상식 이하의 억지 이 사실관계를 좀 밝혀서 당에서라도 빨리 밝혀가지고 윤석열 후보와의 그 관계 이걸 빨리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이죠. 사실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김웅 의원은 김웅 의원대로 더 본인이 밝힐 게 있다면 밝혀야 되겠는데 본인이 이제 기억 안 나는 영역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김웅 의원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그건 김웅 의원이 밝혀야 할 대목이고 그러니까요. 또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김웅 의원이 먼저 밝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최근에는 조금 조용한 개사과 논란 이후에 좀 조용한 행보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그때 이제 그 발언을 통해서 아마 많은 이 교훈을 또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차례 밝혔죠. 또 국민께 사과도 했고 본인이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도 네. 듣는 국민께 그게 오해나 곡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면 본인이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그 발언을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배움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정치의 신인인데 정치를 이렇게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가족 리스크,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논문이나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후보의 행보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와 각 언론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고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수사 제발 빨리 진행해서 좀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은 과거의 수사에서 무혐의 됐던 걸 지금 억지로 수사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런 고발을 활용한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저는 다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이 문제는 네. 큰 흠결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네요?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도 국민의 지금 특검 요구가 80%가량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를 넘어가지고. 그러면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철저히 수사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제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답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답게. 네. 국민의 검찰 아닙니까? 네네. 전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후보도 조금 책임이 좀 있는데. 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권력의 핍박을 받고 결국은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검찰을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뼈아픈 패배를 안기는 게 대선 출마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유승민 후보께서는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의 소위 이 미래 비전에 대해서 네. 토론 과정에서 정책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고 그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비전과 정책을 쭉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그런 발언은 소위 공격을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 토론을 하려고 질문을 하면 개사과 아니면 왕자 논란, 계속 무속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토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던데요. 근데 그 질문을 계속 집요하게 했던 분이야말로 유승민 후보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는 그래서 당원들에게 저는 굉장히 실망을 시켰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지지가 유승민 후보 쪽으로부터는 좀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TV 토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집요하게 네거티브를 했던 분들 그리고 아주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거 틀린 사실관계를 가지고 집요하게 흠집내기 공격을 했던 분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라는 걸 우리 당원과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즉시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구상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장동 저 아수라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싶어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공익의 껍질을 이렇게 입힌 다음에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소위 말해서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의 설계자가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실무 담당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정관과 조례를 보면 모든 것이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동 게이트는 명명백백이 규명이 돼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힌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더 목소리가 또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조연수님께서 대선은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늘 정치 신이가 이해해달라. 진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해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이 배움이 필요한 윤석열 후보 믿어도 됩니까? 저는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국민에게 보여드렸던 것들, 그거는 우리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거는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겠다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위한 검사가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내년 대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 많이 한 분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남겼을까 이런 저는 문제 제기도 하고 싶고요. 오히려 정치에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이 헌법 정신,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일해온 것들을 정치에서 다시 구현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저는 더 믿음이 간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와서 실패했고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이 취임사에서 밝힌 그 좋은 약속 거의 지키질 않았습니다. 본인이 준비된 공약을 내놨는데 그 준비된 공약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고 낡은 이념에 얽매인 정책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과연 정치를 했다고 해서 좀 오래 했다고 해서 준비됐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보장이 없고 준비하고 정치인이 정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는 이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도 지키기 어렵고 그만큼 공부해도 어려운데 준비 안 되고 공부 안 되면 이건 또 될까요?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준비됐다 안 됐다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도 인정을 하죠. 정치 신인이니까. 네네. 정치에 대해서 여기서 모르는 게 여기서 줄여야 됩니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